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1 3월 학평에 있는 소설 달평시의 두 번째 죽음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제목이 달평시의 두 번째 죽음이에요. 그럼 주인공은 달평시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봐야 되겠죠. 실제로 물리적으로 죽었다면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죽음의 의미와 두 번째 죽음의 의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죽음이 상징하는 바, 첫 번째 죽음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첫 번째 죽음은 거짓말을 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것, 이것이 첫 번째 죽음이고요. 두 번째 죽음은 달평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죽음, 첫 번째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는 폭탄 선언이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앞부분 줄거리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봅시다. 앞부분 줄거리. 설렁탕집 주인 달평씨는 선행은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인물이다. 그러니까 선행을 했어요. 설렁탕집 주인이고요. 달평씨는. 그러나 우연히 신문 기자들에 의해 선행이 과장되어 세상에 알려지면서 달평씨는 대중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본래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게 첫 번째 죽음. 왜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신의 선행이 기자들에게 과장되어 알려지면서 달평씨는 대중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면서 거짓, 허위로 방송 인터뷰를 하게 돼요. 이것이 첫 번째 죽음이고요. 두 번째 죽음은 이렇게 언론에 관심을 받다가 관심이 사라지니까 또 다른 거짓말 위선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자 하는데 그때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까지 끌어들여서 가족까지 파탄에 빠뜨리게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은 이렇게 유명세에 중독된 달평씨의 몰락 과정, 그리고 자극적인 소재에 주목하는 대중과 언론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생각해 가면서 읽으면 아주 쉽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앞부분 줄거리에서 말한 바는 달평씨는 원래 선행을 하던 사람인데 어떤 언론에 의해서 어떤 기자에 의해서 자신의 선행이 과장되게 알려졌고 그로 인해서 유명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의 시선을 의식한 달평씨가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다음부터는 그러면 첫 번째 죽음이 무엇인지 알려줄 거예요. 읽어봅시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달평씨에게서 점점 멀어져 갔다. 맨 처음 주목을 받았죠. 달평씨가 선행을 했다고. 그런데 점점 관심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언론과 대중들은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달평씨는 대중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일이 생기는 거죠. 첫 번째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요, 어쩐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달평씨에게서 멀어져만 갔다는, 이거는 사건 전개에 꼭 필요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인물의 심리나 대화도 아닙니다. 따라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죠.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소설은 작가가 작품 밖에서 인물의 심리를 알려주는 전지적 작가 시점임을 알 수 있네요. 자, 그것을 눈치 못 챌 매스컴들이 아니었다. 달평씨의 미담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기회가 부쩍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눈치 못 챌 매스컴들이 아니었다라는 의미는 매스컴들은
좀 더 자극적인 소재를 찾아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달평씨는 거기서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다. 그가 입을 더 크게 벌렸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가 입을 더 크게 벌렸다는 것은 비유적 표현인데 입을 더 크게 벌렸다. 근데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대중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첫 번째 죽음을 갖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입을 더 크게 벌렸다는 이야기는 더 심한 거짓말을 해서 대중의 관심을 받으려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언론에다. 나는 전과자입니다. 용서 못 받을 죄를 수없이 지고도 뻔뻔스럽게 살아온 흉악무도한 죄인입니다. 이거는 누구의 말이에요? 달평씨의 말이죠. 이 말을 한 이유는 뭐예요? 위에 중략에 보이는 대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죠. 달평씨는 듣기에 끔찍한 지난날 자기의 악행을 요목조목 아주 자세히 들추어 만천하 온 세상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치한, 사기, 몰입의 폭력 등등. 여기서 몰입에는 뭘 말하냐면 이익만을 꾀하는 무리, 이익만을 추구하는 무리를 뜻합니다. 등등. 그는 초빙되어 간 강단에서 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허위 거짓 연설을 하는 거죠.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의 머리를 들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달평씨에 대해서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자 사람들의 머리를 들게 하고자 그 쳐든 얼굴에 공포를 끼얹었다. 그러니까 관심, 자극적인 일로 관심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그가 보여주는 연기까지 했어요. 참회하는 자의 흐느낌, 손수건을 적시는 눈물, 연기까지 한 거예요. 달평씨가 연기했어요. 그리고 그는 결론 짓곤 했다. 여러분은 이제 내가 어째서 내 식구의 배를 굶겨가면서 나보다 못하는 사람, 나보다 훌륭한 이웃을 위하는 일에 몸을 던졌는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거짓말이죠. 자신의 가족들까지 굶겨가면서 착한 일, 선한 일을,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자신이 전과자로서 이런 치안, 사기, 몰입의 폭력 등을 한 일을 참회하는 것이다 라고 거짓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청중들이 떠나갈 듯 박수를 치며 고개를 크게 주걱거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걱거렸다는요, 고개를 앞뒤로 끄덕거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달평씨의 말에 공감한다는 뜻의 행동이겠죠. 자, 그리고 윗부분에서 그가 보여주는 연기는 참회하는 자의 흐느낌과 손수건을 적시는 눈물이었다. 이렇게 거짓으로 표현하는 것, 마음과 표현이 달라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달라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표리부동하다. 표리부동한 인물이에요. 누구는? 달평씨는요. 이것을 행동을 통해서 보여줬죠. 그러니까 간접 제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얘를 직접 제시로 바꾸면 그는 표리부동한 인물이었다라고 소개하겠죠. 자,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자신이 지난날을 속죄하기 위해서 선행을 한다 라고 거짓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하고 있네요. 반응을 보였어요. 그 다음 어머니 그게 사실입니까? 장면이 바뀌었네요. 달평씨의 아이들의 대화네요. 그게 사실입니까? 아버지가 신문에 난 것처럼 그렇게 나쁜 죄를 많이 진 분입니까? 벌써 신문에 났네요. 그러니까 이 신문 즉 매스컴 역시 자극적인 일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죠. 매스컴의 빠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달평씨의 아들, 딸이 숨가쁘게 달려와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그제 어머니 얼굴에 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늘이 깔려 있음을 발견했다. 라고 했으므로 달평씨의 부인은 달평씨가 한 말이 거짓임을 알고 있는 거죠. 그네의 입에서 나온 대답 역시 여기서 그네는 달평씨의 아내가 될 거죠. 달평씨의 아내가 나온 대답 역시 전과는 달리 남편이 밖에서 한 말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밖에서 한 말은 뭐야? 자신이 전과자이기 때문에 그 전과를 속죄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니다. 네 아버진 결코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어른이 아니다. 아버지의 악행을 부정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아버지는 왜 당신의 입으로 그런 말을 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당신은 3인칭 죄기 대명사죠. 그러나 달평씨의 부인은 더 대답하지 않고 신문을 보고 부쩍 늘어난 얼굴이 험악한 사람들의 식당 방문을 막기 위해 일어서고 있을 뿐이다. 그럼 여기서 얼굴이 험악한 사람들은 뭐겠어요? 자, 그 강연에서 자기는 전과자로서 어쩌고저쩌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전과자들이 달평 씨의 선행을 이용하려고 찾아온 거죠. 어떻든 달평 씨의 그러한 폭탄 선언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다시 달평 씨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대중의 관심을 받는 데는 성공했네요. 첫 번째 죽음이죠. 이 폭탄 선언이 뭐라고요? 첫 번째 죽음. 이 첫 번째 죽음은 뭡니까? 자신이 전과자였으면 어쩌고저쩌고 한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폭탄 선언은 자신의 정체성,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는 첫 번째 죽음의 폭탄 선언이죠. 이내 세상 사람들은 다시 달평씨를 입에 오르기 시작했다. 얼굴이 험악하게 생긴 이 사람들이 찾아와 손을 벌리기 시작했고 그들이 만든 무슨 친선단체 회장직 감투가 여지없이 달평씨에게 씌워지기도 했다. 자, 달평씨는 거짓말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친선단체의 회장 감투가 씌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명세는 다 허위적이다. 허위다라는 유명세의 허위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러나 날샌 원수 없고 밤지난 은혜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모든 걸 너무나 쉽게 잊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서술자의 개입이요. 서술자의 개입. 이거는 이야기 진행상 사건에 해당하지 않고요. 서술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서술자의 개입. 이고 날샌 원수 없고 밤지난 은혜 없다. 대구법이네요. 이것은 속담입니다. 이 속담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관용 표현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관용 표현을 서술자가 인용하여서 서술자가 상황에 대해서 판단한 거죠. 이렇게 유명했지만 또 뭐야? 금방 잊혀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달평씨를 다시 그들의 관심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라고 했어요. 여기도 비유적 표현이네요. 보은 식당이 바로 설렁탕집이죠. 달평씨가 운영하는 종업원들은 식당 안에서 나폴레옹처럼 초조하게 서성거리는 달평씨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다. 그래서 초조해하는 달평씨의 모습을 나폴레옹에 빗대어 지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달평씨는 왜 그럼 초조해하고 있는 거죠? 더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왜 관심이 없지? 라는 매스컴 중독의 상태를 나폴레옹에 비유한 거네요. 이렇게 초조해 하다가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이것이 바로 이렇게 초조한 모습이 두 번째 죽음의 계기가 되는 거죠. 다음 줄 봅시다. 오늘 A 주간 신문 기자가 왔다 갔지. 달평씨 말이네요. 어느 날 밖에 나갔다 들어온 달평씨가 그의 부인한테 물었다. 예, 왔었어요. 와서 뭘 물읍댈까? 당신은 정말 옛날에 그런 나쁜 짓, 범죄자 한 일이 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모른다고 했죠. 제가 잘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부인이 말한 것을 보니까 달평씨 아내는요, 달평씨의 거짓말에 동조하지 않고 있네요. 후 가슴이라도 쓸어내릴 듯도 비유적 표현이 있네요. 숨을 내쉬던 달평씨가 손가락을 동그랗게 해보이며 물었다. 숨을 내쉰 이유는 뭐야? 안도의 한숨이겠죠.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았다는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은 것에 대한 안도. 그러면서 손가락을 동그랗게 해보이며 물었다. 그래, 얼마나 쥐어보냈수? 아무것도요. 마침 돈이 집에 하나도 없어서. 그러니까 달평씨는 신문 기자에게도 돈을 주는 것이 선행이라고 여기고 있나 봐요. 그랬더니 부인이 아무것도 돈이 안 준 거예요. 돈이 없어서요. 뭐라고? 그래, 그 사람을 빈손으로 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자는 돈을 받지 않은 거죠. 아무래도 식당 문을 닫아야 할까 봐요. 지난기 세금도 아직 못 냈어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식당 운영이 어려운 거고요. 뭐야, 도대체 옆에 내가 장사를 어떻게 하길래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야? 뭐죠? 자신이 그렇게 돈을 다른 데다 쓰니까 식당 운영이 어렵고 먹고 살 것도 없죠.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인데 부인에게 화를 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적반하장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부인한테 말하는 것을 보니 이 달평씨는 부인에게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네요.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러나 달평씨의 부인은 사자처럼 포효하는 남편. 그래서 달평씨의 행동을 사자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남편한테 맞서 대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달평씨의 부인은 순종적이네요. 언제나처럼 조용한 얼굴로 식당에 찾아온 손님을 맞을 뿐이다. 순종적이고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달평씨의 부인이에요. 이때 식당에 와 있던 달평씨의 아들, 딸들이 어머니 대신 우하고 일어섰던 것이다. 아버지 대체 왜 이러세요? 달평씨의 아이들이 어머니를 대신해서 달평씨에게 달평씨의 행동이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있죠. 아버지, 지금 우리 집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시고나 계신 겁니까? 아빠보다 10배, 아니 100배, 1000배, 10,000배도 더 잘 사는 사람들도 못하는 일을 아빠가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 생각 안 나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는 말은 성경 구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인용한 말이고요. 달평씨가 이렇게 매스컴 주목을 받기 이전의 행동과 신념이 바로 뭐였어요? 선행은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달평씨의 아이들은 달평씨가 예전에 했던 말을 근거로 달평씨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달평씨가 과거에는 순수한 의도로 선행을 베풀었지만 현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선행을 하고 있음을 비판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달평씨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어요. 그것이 바로 달평씨의 신념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보여주기식 선행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아빠가 했던 예전에 한 말을 근거로 해서 달평씨의 태도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라고 했어요. 자식들이 내쏟는 그 공박이란 말은 잘못을 따지고 공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갈등이 표면화되었고요. 자, 그런 공박을 펼치자 멍청이 듣고만 있던 달평씨가 벌떡 일어나 종업원들도 다 있는 그 자리에서 폭탄 선언 을 한 것이 바로 그때였다. 첫 번째 폭탄 선언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선언이었죠. 바로 자신은 전과자다.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런 선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 폭탄 선언이 바로 이거 되는 거죠. 또 다른 거짓말이란 뜻이겠죠. 자, 그것은 정말 대형 폭탄이었다. 어쩌면 달평씨가 가진 마지막 카드였을 것이다. 자, 이것도 이제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서 서술자가 달평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거죠. 달평씨에 대한 비판이 될 거예요. 대형 폭탄이라고 했고 또 마지막 카드라고 했으니까요. 이 말은 더 있다가 하려 했었지만 기왕 아무 때고 알아야 할 일 올 것은 빨리 오는 게 피차. 여느 때와는 달리 말까지 더듬어대는 달팽씨의 목소리를 사뭇 비장한 느낌까지 드는 것이었다. 종업원들까지 숨을 죽였다.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네요. 자, 비장한 느낌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거짓말일 텐데 거짓말을 비장한 느낌까지 주면서 진짜처럼 말한다는 얘기죠. 너희 셋은 모두 내 핏줄이 아니야. 친자식이 아니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철이 넌 3호선
기차에서 주웠고, 기수 넌 서울역 광장에서 주웠고, 애숙이 넌 파주 양갈보촌이 내 고향이지. 거기서 주워왔지. 물론 남들한테야 저기 있는 느덜 어미 뱃속에서 난 것처럼 연극을 해왔다만 이건 완전 거짓말인데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달평시의 세 남매 기철, 기수, 그 다음에 애숙은 서로 얼굴을 마주본 다음 황황히, 황급히라는 뜻이에요. 황급히 눈길을 피하며, 아버지의 눈길을 피하며 구원이라도 청하듯 카운터에 앉은 그들의 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왜요? 어머니 사실입니까? 라는 몸짓이죠. 사실을 확인하는 모습이에요. 정말 대형 폭탄이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폭탄 선언과 두 번째 폭탄 선언을 여기서 정리해보고 갑시다. 첫 번째 폭탄 선언은 전과자라는 거짓말이었죠. 왜 했어요?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요. 이것을 첫 번째 죽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로 인해서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요. 두 번째 폭탄 선언, 대형 폭탄 선언은 바로 두 번째 죽음이 되는 거고요. 가족들의 추궁을 벗어나기 위해서 한 폭탄 선언이면서 또다시 대중의 관심을 끌고자 했던 폭탄 선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을 주워다 길렀다는 거짓말이었죠. 이로 인해서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첫 번째 폭탄, 두 번째 폭탄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폭탄, 두 번째 죽음입니다. 자, 그때 달평씨의 부인이 이제까지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분연한 얼굴 표정으로 일어섰던 것이다. 자, 지금까지 달평씨의 부인은 순종적이었는데요. 갑자기 태도가 변했어요. 분연한 얼굴 표정, 분해하며 성을 내는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러면서 그네가 소리쳤다. 여기서 그네는 달평씨의 부인이겠죠. 여보, 이젠 당신 자식들까지 팔아먹을 작정이에요. 달평씨가 마지막 카드와 같은 아이들을 주워왔다는 거짓말로 인해서 달평씨의 부인은 지금까지 잘 참는 순종적인 인물이었는데 분노를 일으키게 했네요. 인내심 많은 부인마저 변하게 만든 이 달평씨의 마지막 카드와 같은 두 번째 폭탄 선언. 가속으로 무너져 내려 더 어찌할 길이 없는 남편의 그 두 번째 죽음의 순간은 바로 두 번째 폭탄 선언이죠. 이처럼 거연히 크고 우람하게 당당하게 부르짖고 일어선 그네의 외침. 여기서 그네는 누구대요? 달평씨의 부인이죠. 의 외침은 우리의 달평씨를 다시 한번 살려낼 오직 한 가닥의 빛이었던 것이다. 누구 한 말이에요? 서술자가 한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인 부분이고요. 그럼 여기서 한 가닥의 빛은 왜 한 가닥의 빛일까요? 달평씨가 이렇게 두 번째 폭탄 선언을 해서 파탄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한 부인의 저항의 말이기 때문에 한 가닥의 빛이라고 표현한 거죠. 비유법인 거죠. 비유법. 자, 그래서 여기서 소설은 끝이 나고요. 언론이 달평씨를 이렇게 변하게 했죠. 첫 번째 변한 것은 첫 번째 폭탄 선언, 즉 첫 번째 죽음이 되는 거예요. 대중의 관심을 얻고자 잃어버린 게 뭐죠?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폭탄 선언은 두 번째 죽음이 되는 거고요. 가족들의 추궁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대중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한 폭탄 선언은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파탄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부인은 그동안 인내심이 많았던 순종적인 부인이 크게 분연한 얼굴로 거연히 부르짖었어요. 뭐라고요? 여보, 이젠 당신 자식들까지 팔아먹을 작정이에요. 라고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서술자는 파탄으로 이르는 달평씨의 행동을 막기 위한 저항의 말이기 때문에 한 가닥의 빛이라고 비유를 통해서 표현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소설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현대 소설이고요. 단편 소설이죠.
뭐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까? 달평씨가 언론에 중독되어서, 즉 유명세에 중독되어서 파탄에 이르는 두 번의 상징적 죽음을 통해서 유명세에 중독된 인물을 비판하는 동시에 자극적인 소재에만 반응하는 대중과 매체에 대한 비판도 드러나 있고요. 자, 이러한 세태와 인물을 돌려서 비판하니까 풍자적이고요. 또 시사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요? 현실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세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는 부분, 간접 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소설에서는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지는 않고요. 대화를 통해서 드러나니까 보여주기, 간접 제시, 극적 제시 등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고요. 또 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갈등이 전개되고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또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서 등장인물 달평씨를 비판하고 또 세태에 대한 비판 드러나고 있죠. 날샌 원수 없고 밤지는 은혜 없다고 이 부분에서 세태를 비판하고 있고요. 또 얘는 이제 관용적 표현이죠. 그러나 어쩐 일인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달평씨에게서 멀어져 갔다 세태 비판하는 거고요. 또 그것은 정말 대형 폭탄이었다. 어쩌면 달평씨가 가진 마지막 카드였을 것이다. 라는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서 달평씨를 비판하고 있죠. 또 이 소설은 시간의 흐름, 즉 순행적 구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인물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소설에서 달평씨는요. 맨 처음에 언론에 노출되기 이전에는 선행은 아무도 모르게 한다는 순진한 신념을 가진 순수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대중들의 관심, 즉 언론에 의해서 점점 변해갔어요. 그러므로 달평씨는 성격이 변하는 입체적 인물이네요. 그리고 달평씨의 아내는 순종적이다가 달평씨가 두 번째 폭탄 선언을 한 이후에는 분연히 화를 냈죠. 근데 이것이 입체적 인물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격 자체가 변한 게 아니고 달평씨의 그 행동을 바로잡고자 달평씨의 몰락을 바로잡고자 한 말이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소설 전체를 살펴보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설 자체가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네,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정리하시고요.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